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편입준비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힘을 불어 넣어주고자 여름방학 때 지켰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채널명 오리날다에서 나는야 오리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전에 채널명을 치면은 체리 필터에 오리날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명이 안 뜨는 것 같아서 오리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 나는야 오리로 채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바와 친구들이 느꼈던 점 모두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정해진 루틴을 만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수능을 준비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편입 준비생들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처럼 똑같이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편입시험은 아침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수능처럼 시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이제 루틴이 망가지면은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다 하면 학원 자습실에서 하면 되고, 혹은 도서관, 독서실 등 정해진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가 완전히 안 되는 날에는 그냥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좋겠지만, 웬만하면 여름방학만큼은 좀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자신이 야행성 인간이다, 혹은 아침형 인간이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신에 뭐 어떤 날은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다가 어떤 날은 되게 일찍 자고, 약간 이렇게 생활이 너무 어질러진다 해야 되나? 규칙적이지 못하면은 그건 별로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졸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권장 시간이 한 6에서 7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 자신이 졸지 않는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추가해서 유동적으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발 잠을 줄이지 맙시다. 그 해야 될 공부가 많아서 잠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여름방학 내내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잠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1시간 정도 줄이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잠을 줄였다가 이렇게 졸면서 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집중을 못하면은 그게 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라 해야 되나? 그래서 잠은 그래도 최소 수면 시간은 지킵시다. 네, 세 번째는요, 방학 때 이과분들은요, 영어 단어만큼은 꼭 들고 갑시다. 지금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놔야지 이제 앞으로 독해 문제를 풀 때 단어 때문에 안 읽히고 이런 일은 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스터디 카페나 뭐 학원을 이동할 때 그때 이제 단어를 듣거나 아니면 보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단어를 한두 시간 이상 붙잡으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집중이 쭉 가는 그 시간까지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하시다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드시면 그때 영어 단어 외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름방학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영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번 여름방학까지는 독해의 어느 정도 틀은 잡아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이 따지고 보면 독해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넘어가면 수학 공부량도 많아지고, 또 이제 파이널 기간이 다가오면서 자소서도 써야 되고 기출도 풀어야 되고 하면서 독해를 잡을 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고, 그렇게 점점 영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해 만약에 강좌를 들으시든 아니면 독학을 하시든 하셔도 좋은데, 이번만큼은 독해를 한번 어느 정도 잡아놓읍시다. 다섯 번째, 이번에도 이과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과분들 제발 이제 수학 누적 복습 꼭 합시다.
미적분은 아마 끝내셨을 확률이 높고 다변수 미적분 또는 선대를 아마 끝내셔야 하는 게 보통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플랜이에요. 만약에 두 과목을 끝내셨다 하면은 그 앞 두 과목을 세 번째 과목을 병행하시면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방식을 택했는데 저는 매일 앞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누적 복습은 가져갔어요. 이전 그런 기본서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가로 복습을 해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풀다가 어떤 한 파트 예를 들면 미적분과 급수에서 이상적분 파트를 다 틀렸다 한다면 하루 날 잡고 이 날만큼은 그 파트를 뽀개보자 하는 식으로 여름방학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부족한 파트를 뽀개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이제 모의고사 전을 이용해서 그 앞 파트에 대한 그런 누적 복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로 복습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틀렸던 문제 위주로 쫙 이렇게 넘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쫙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도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나중에는 파이널 되면 기출이나 사설 이런 모의고사를 많이 보게 될 텐데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만 하게 돼요. 그래서 진도가 점점 밀리게 되니까 진도는 같이 가지고 가시되 누적 복습을 시험 한 3일 전부터 아파트에 대한 오답을 쫙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추천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제 한 이틀 3일이 지나면 예전에 했던 거를 다 까먹는다 하는 타입이시면 매일매일 일정 분량에 대한 이전 과목 누적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자기는 까먹더라도 하루 이틀 바짝 그 전 과목을 이렇게 쭉 풀면은 기억이 나는 타입이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마다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번 한번 모의고사가 있을 때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매일 누적 복습을 해보시면서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매일 누적 복습하시면 되시고 이게 조금 어렵다 하면은 월, 수, 금은 이제 선대를 제가 여름방학 때 나갔어야 되는데 선대를 공부를 했고요. 선대만. 화, 목은 이전 과목인 미적분과 다변수를 같이 이제 누적 복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요일은 모의고사가 있는 날도 많고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한 날이니까 그날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했던 공부를 복습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과 기준으로 수학은 미적분과 다변수 미적분 끝내셨으면 그 해당 파트 범위만 보는 아주대나 숙명여대, 건국대와 같은 학교들의 기출 문제는 먼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과목을 끝내셨으면 미리 풀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약간 세미 파이널 느낌인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어서 이제 날도 덥고 이제 점점 편입시험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슬럼프도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모의고사도 치르고 하니까 점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점수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마음가짐은 딱 하나. 이거는 진짜 실전을 위한 연습일 뿐이고 이 연습을 탄탄히 다져서 시험 날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서는 사람들이 또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어? 라고 물어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 학교에 붙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피드백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면 조교님이나 아니면 학원 교수님께 상담도 해가면서 힘든 거 마음에 품지 말고 뱉어내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여름방학에는 아마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졸음도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졸음은 어떻게 깨냐? 밤 수면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1시간 늘렸으니까 공부는 조금 더 밀도 있게. 근데 만약에 1시간을 늘렸는데도 피로가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까지 누적된 피로가 많아서 잠이 쏟아져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1시간 늘린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주말에 몰아서 한번 잠을 자시는 것도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되게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이제 자신에 맞는 패턴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공부 외적인 다른 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면 졸음이 오는 그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장 먹고 싶은 음료, 카페에 가서 음료를 사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 졸음이 오는 그 시간만큼은 독서실이나 학원 자습실이 아닌 카페에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환경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뭔가 눈을 확 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다가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건데, 졸음이 올 때 이클립스나 아니면 졸음껌, 그리고 눈에 넣는 안약들 있잖아요. 좀 매운 거. 저는 그 아이 어쩌고저쩌고랑 그 지 어쩌고저쩌고가 있거든요. 그 안약을 되게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니까 남은 시간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화이팅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지치지 않고 하시면 먼저 시작하신 분들만큼 잘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늦게 시작했다는 그러한 약간 부담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인데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옆에 동생도 부탁드립니다.